모두를 미소 짓게 하는 빛나는 외모, 간지나는 수트발, 귀가 번쩍 뜨이는 말발, 이건 진짜 그냥 넘사벽. 이렇게 멋져도 되는 거야, 이렇게 빛나도 되는 거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게 진짜 가능한 거야.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소신, 공공선만 추구하는 그만의 정치 철학, 상대를 제압하는 촌철살인, 그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 거짓을 밝혀내는 냉철한 시선, 진실은 그의 눈빛 속에 살아. 세상이 기다린 리더의 이름, 태양처럼 우리를 이끈다. 안녕하세요. 호꼬여신의 뉴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단계 사건과 주진우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당원 게시판 사건이었는데, 이 단계 사건이 최초로 불거졌을 시점인 2024년 11월에 이 주진우 의원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팩트 체크하면서 한동훈 당시 전 대표를 굉장히 변호를 했었습니다. 당시 주진우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최초 제기한 그 유튜버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직접 고발까지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살하라, 또 개목줄 같은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게시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과 무관한 동명이인의 당원이 작성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 불과 907건이고 이건 1일 평균 2건에 불과하다. 즉,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려진 글은 하루에 2개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정도의 규모로 무슨 여론 조작이며 여론 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혹 제기가 유튜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논리 비약도 심하고 기본적인 팩트 자체가 안 맞는다. 문제 있는 글이 가족 명의의 글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글을 전부 살펴본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글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전 대표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잘못한 거 전혀 없어 보인다. 문제될 게 없는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3 계엄이 있었죠. 탄핵이 있었죠. 정권 교체가 됐죠. 이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2025년 말 이 문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결정적인 이슈로 떠올랐을 때 이분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분의 행동이 너무나 기회주의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누구보다 이 사건의 본질과 내용을 가장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꾹 닫고 있었다. 그래서 12.3 계엄 이후에 이분의 행보는 오히려 장 대표 쪽에 오히려 가까워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계엄 해제에는 참여했지만 탄핵은 반대했다. 물론 장 대표와 달리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호개인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결탁하지는 않았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아주 더 적극적으로 윤호개인 부정선거론 세력에 아주 구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성국 씨가 이분을 칭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칭찬하냐? 아니, 주진우 의원처럼 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면 계엄 옹호 윤호개인 부정선거론 세력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만 패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칭찬하는 걸 봤는데 이런 놀라운 변신과 표변의 목적이 뭔가 극우 세력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건가요? 과거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 당시 주진우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목소리를 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자
오히려 주진우는 침묵으로 일관했죠.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니 왜 정치적 쟁점이 된 이후에는 침묵했는지.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구구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당권 도전이라도 하겠다는 속셈이겠죠. 제가 보기엔 본인의 지역구인 해운대 갑에서 재선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주진우의 최근 정치적 행보가 장동혁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올라타 고성국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결국 핵심은 단순히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인의 말 한마디, 그리고 침묵 역시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힘에서 활개를 치고 있고 중진들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고 총선이 다가와도 이대로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서버 관리 업체 압수수색에 관한 기사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전날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와 다른 곳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힘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호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한동훈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한동훈 가족이 쓴 것처럼 조작해 발표한 조작의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경찰 수사 결과가 한 의원 복당의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옛 주류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 게시판 사건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의원이 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복당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동훈 의원 복당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